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이곳이 망가지게 되면 편하게 걸을 수도, 편하게 앉을 수도, 심지어는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인데요. 이 허리 질환으로 인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고 또 엉덩이와 다리까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는데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허리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지 치료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상담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요즘 들어서 찌릿찌릿한 통증,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나 손끝까지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자꾸 허리가 굽어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상담을 나누시면서 해결 방법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허리 통증을 해결해 오신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건강주치에 다시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허리 아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죠? 네, 환자분들 네. 많으시죠? 네. 네. 근데 이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제일 이제 워낙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질환 자체에 대해서 정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일 흔한 질환이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디스크이냐, 내가 허리 디스크가 맞느냐, 그리고 협착증이 맞느냐,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번 하면 또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들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재발이 있느냐, 재수술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제일 많이 하시죠. 오늘 그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환자분들이 궁금한 걸 궁금해 하실 거고 네. 그런 부분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제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이제 허리 질환입니다. 허리 질환이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좀 다양한 광범위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가, 재수술을 해야 하는가 여러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이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화면 상단에 번호가 고지가 되니까 보시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척추라고 하는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기둥의 구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척추는 흔히들 이제 코어 운동에 대해서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코어 운동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에 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경추, 경추는 목 척추, 그리고 흉추, 흉추는 가슴 척추, 그리고 제일 이제 질환이 많은 요추, 허리 척추, 그리고 천추, 엉덩이 쪽의 천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는 두 개의 큰 S자 커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S자 커브가 필요한 이유는 위아래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스프링 구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동물들은 네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제 기립을 하게 되면서 이런 큰 두 개의 S자 커브를 가진 척추 구조를 사람은 가지게 됐고, 이렇게 이제 일어서서 척추가 위아래로 이제 하중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그 받는 힘 같은 경우를 서로 S자 곡선으로 좀 안중시켜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허리 통증이 한번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질환에 시달린다고 하고, 전 인구에서 80% 이상이 평생 한 번쯤은 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허리가 그럼 이 S자 커브에서 이게 완충작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허리를 좀 아프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구조로 이제 이족 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완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하루 종일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척추 구조에 상당한 무리를 주죠.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뭐 65세, 70세 정도 넘어가시면 허리 수술을 안 한다고 이제 하던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컨디션만 된다라고 하면 만 90세가 넘으셔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인 구조에서 오는 이제 허리 질환의 원인을 보시면, 허리는 이제 척추뼈가 있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는 연골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골판 뒤쪽에 이제 척추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이제 허리까지 쭉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척추 전체를 감싸주는 근육과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학생들, 뭐 사무직 회사원들도 있을 거고, 또 허리에 강하게 충격을 받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의 허리에 좀 질환이 나타날 빈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수술을 이제 뭐 90세 이상도 하신다고, 정말 그전과는 좀 이렇게 달라진 그런 수술 형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허리 질환인지 아니면 내가 잠깐 삐끗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나 허리 질환인 것 같다라고 의심을 좀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요통이 이제 허리에 이제 묵직한 통증이 있는 게 보통 환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3, 4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보통 참거든요. 네. 참는데 이제 그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환자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통증의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허리뿐만이 아니라 뭐 엉덩이와 다리에도 이제 뭔가 통증이 있다, 소위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런 뭐 다리로 저림이라든지 통증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바로 누우면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바로 눕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실 때도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통증이 있다, 뻣뻣하다든지 안 그러면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출근을 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좀 의심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이제 대표적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증상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저는 좀 이제 와닿는 게 3일에서 뭐 5일 이렇게 일주일 정도 통증이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때는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왜냐면 이제 많이들 좀 아파도 뭐 좀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 하면은 질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이제 흔하게들 알고 계신 질환이 이제 디스크, 허리 디스크. 정확한 명칭은 이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근데 다들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도 부르시고, 그리고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질환을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시죠. 화면을 보시면, 네. 이 화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설명인데, 좌측이 이제 정상 허리 디스크이고, 그리고 우측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진단되는 이제 구조에 대한 그 사진인데, 네. 앞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연골판이죠.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연골판이 속에서 깨지게 되고,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부분이 균열이 생기면서 그 균열을 통해서 속에서 깨진 연골판의 덩어리 일부가 뒤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걸 이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협착증 사진도 있네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연골판이 뒤로 밀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덮고 있는 뒤쪽 인대와 그리고 뼈가 노화로 인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굳은 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철봉 같은 걸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데, 이 굳은 살이 그냥 단순히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허리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지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이 그러면 어떻게 좀 환자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형적인 증상의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허리 디스크는. 화면 보시면 제일 좌측 사진은 정상 MRI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MRI는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제일 끝에 사진은 이제 협착증 사진이거든요. 근데 증상을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 다음 화면 보시면,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앉거나 이제 구부리는 자세가 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걸어가든지 서 있을 때 이제 다리로 저림 증상이 심해지고, 앉으면 증상이 완화된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허리를 좀 구부리는 자세가 됐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세와 관계없이 증상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발까지 통증과 저림이 계속해서 있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제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동반돼서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기는 한데, 전형적인 증상의 차이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뭐 스스로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기는 하는 거죠. 이 협착증이랑 이제 디스크가 그 걷는 거에 따라서도 가다 서다 뭐 멈추고 이런 차이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시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집 앞에 슈퍼를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얼마 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뭐 가는데 2번, 3번 쉬어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협착증을 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으실 때 내가 뭐 5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협착증 쪽으로 좀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나는 이럴 때는 좀 이런데 저럴 때는 저렇더라 뭐 하는 분들은 또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정확하게 좀 어떤 질환인지 한번 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역 02-377-9433, 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전화가 좀 오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평소에 다리 저림이 좀 있거든요. 한쪽만.
한쪽만. 네, 그리고요. 그 조금만 앉아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엄청 허리가 아파요. 네, 그리고 저녁에도 잠을 잘 때 조금만 그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거든요. 아, 지금 한쪽 다리가 저림이 있으시고 네네. 앉으실 때와 주무실 때 모두 다 너무 좀 불편하시다. 네, 그럼 네네. 바로 원장님께 좀 연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증상일까요? 네, 환자분께서 이제 한쪽 다리가 이제 많이 저리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뭔가 일을 하실 때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증상으로 이제 유추를 해볼 때 이제 앉았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제 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세 바꿀 때 아프시고 그런 부분은 네.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전방전이증은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어긋나 있고, 그리고 뒤에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네. 앉아서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전방전이증이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는 부분은 협착증이 같이 의심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증상 자체는 허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라는 거는 이제 좀 거의 좀 확실하다 할 정도로 증상은 전형적이신데, 그럼 검사를 네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전에 선생님 제가 네, 그 엄청 오래 전에 그 허리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디스크 일기라 그랬거든요. 디스크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네. 옛날에. 네네네. 근데 증상이 막 더 막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그렇게 그 자세를 사용했을 때 네,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엄청 아프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증상이 네. 예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심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네네네네. 근데 이제 증상이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뭐 두세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뭐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뭐 네. 5년, 10년 이렇게 지속이 되시는 경우에는 네네.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으시고 상태를 네. 확인하셔서 어떻게 네. 하면 차후에 수술을 안 받을 수 있는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지 병원에서도 이제 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네. 정확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앉아 계실 때, 주무실 때 이제 너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런 경우에는 관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정도의 상태일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안 아플 때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아프면 아파서 또 운동이 안 되세요. 근데 병원에 이제 오시면 이제 현재 불편한 부분에 대한 걸 이제 해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병원에서. 네. 뭐 통증이든 저림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든 다음에 항상 이제 그런 치료의 마무리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고, 운동을 유지를 함으로써 병이 더 악화되고 차후에 더 큰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예전에 디스크 진단도 한번 받으셨고, 지금 이제 원장님과 상담을 하시면서는 전화상으로는 뭐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사실 그 엉덩이 이쪽이 시큰하고 네. 이게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자면 오래 한 2, 30분을 못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CT라는 걸 찍어봤거든요. 네. 찍어보니까 거기 꼬리뼈 끝에 거기 총골이라도 하든가 뭐 그런데 거기가 골절이 됐대요. 골절이. 그런데 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짝 있잖아요. 등짝. 네. 등짝 중간에
고기가 네. 항상 아팠어요, 평소에. 그래서 그게 원인인지도 궁금하고, 이 꼬리뼈 골절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꼬리뼈이기 때문에 수술도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뭐 크게 뭐 불편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시큰하고 이게 신경이 약간 쓰이는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많이 취해야 되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수술을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제가 많이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등 중간이 평소에 좀 아프셨는데 최근에 네. 이제 그 천골이 골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지금 네네네. 수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네. 관리를 해보면 좋을까라고 좀 질문을 네, 네. 주셨습니다. 네. 환자분이 이제 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엉치로 이제 시큰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 바로 눕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바로 눕기가 힘들다, 엉치가 시큰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허리 쪽의 질환을 의심을 해보면 협착증 증상이랑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으로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환자분? 그 허리 협착은 30대 중반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미세하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누웠을 때 엉치가 시큰거려서 바로 누워서 오래 있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리 협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CT를 찍으셨는데 꼬리뼈 골절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꼬리뼈 골절은 원래 수술을 하지 않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수술 안 해도 되세요. 네. 그래서 가만히 두면 꼬리뼈는 그냥 붓거든요. 보통 네. 통증은 2달에서 3달 정도 걸쳐서 점차 사라질 거고, 물론 통증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실 거고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평소에 뭐 운동이나 자세 같은 거 어떤 거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골절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협착증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마지막에 등짝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등 근육이 없게 되면은 우리 등 근육, 결국에는 이게 코어인 건데 척추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력들이 약해지게 되면 등 중앙으로 해서 통증이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서 하는 소위 등 운동이라고 하는 종류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당겨 내리는 일종의 턱걸이죠. 턱걸이 같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운동,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뒤로 당기는 운동, 이런 종류들의 운동을 하셔서 등 쪽 근육을 조금 강화를 시켜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계획 잘 세우시고 어쨌든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건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회복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허리 질환이 이제 등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잇몸 일으키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는데 등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잘 못 하시거든요. 이제 등 코어 근육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내용을 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치료를 받으실 때는 전문의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뒤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고 다시 한번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리에 병이 생기면 사실 뭐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특히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저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저린 게 그냥 찌릿찌릿이 아니라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저릴 수도 있나요? 네, 저림 증상은 협착증에서도 그렇고 디스크에서도 그렇고 전형적인 증상이죠. 전형적인 증상인데 소위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막혔다가 혈관이 풀리면서 다리 이렇게 딛기 힘들 정도로 저린 느낌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증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걸어 서 있는 것 자체가, 발을 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걸을 수 없다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증상을 좀 보시면 이제 이 하지방사통은 이제 통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위의 사진과
그다음에 밑에 사진이 이제 요추 5번 신경이 가는 길과 천추 1번 신경이 가는 길을 그려놓은 건데 파란색, 빨간색 보시면 그래서 신경이 어디에서 눌리는지에 따라서 저렇게 그 통증과 저림이 생기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림의 차이이고 전형적인 증상들은 뭐 다리의 통증, 하지 방사통, 그리고 저림, 시림, 화끈거림, 그리고 먹먹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만졌을 때 내 살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신경마비가 이제 있는데 운동신경마비는 이제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아래 차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파란 부분은 이제 요추 5번 신경이 가는 자리이고 좌측 그림을 좌측의 척추 그림을 보시면은 저건 위쪽 부분은 4, 5번 마디에서 신경이 눌리는 그림이고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제 5번과 5, 6번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랫 마디에서 신경이 눌릴 때는 천추 1번이 눌리는 사진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종아리를 이제 줄자로 재 놓은 거는 이제 저 운동신경 마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신경의 신호가 근육에 잘 가지 않게 되면 근육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이제 뭐 허벅지가 가늘어졌다, 안 그러면 종아리가 가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전형적인 거는 뭐 발목이 끌린다, 발목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걸어갈 때 발목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발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갈 때 발목이 이제 발바닥에 끌리는, 그 땅바닥에 끌리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빨리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차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네, 이번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비수술 치료는 이제 수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치료를 이제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거는 경막외 감압술이라는 건데 이제 신경주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런 시술을 통해서 보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가느다란 선 같은 게 보이시거든요. 빨간 원 안에. 저게 이제 요추 경막외 카테터라고 하는데 저걸 이제 허리 안에 병이 있는 자리까지 도관을 올린 다음에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고 약물이 주입이 되면 이 약물이 염증과 신경부종을 가라앉히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막에 신경감압술이 있었고 또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이제 비수술 치료로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도관의 끝에 조그만 풍선이 달려 있어서 도관을 올린 다음에 이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면 척추관 협착증을 약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이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환자분과 그렇지 않은 환자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 시술이긴 합니다. 네, 이제 노년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부터도 허리 통증과 질환이 많이 나타나서 그 부분 어떻게 좀 치료를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 이 부분 좀 궁금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네.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적 021-3772-9433, 3772-9459번 저희 상단에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질환이 있어도 좀 미루고 싶은 수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고 좀 빨리 했을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는 그 척추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근육 손상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척추 내시경적 수술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던 수술법과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게 불편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수술이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수술을 할 때 뭐 처음 수술을 할 때는 홀 이렇게 열고 수술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그 절개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텐데 이 절개 수술은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절개 사이즈가 3cm, 4cm 정도 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싫다. 더 이제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없겠는가라는 쪽으로 가는 치료가 결국에 내시경이죠. 척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외과적인 수술들이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기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절개가 필요한데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절개라기보다는 거의 구멍을 뚫는 수준이죠. 그래서 살짝 뭐 7mm에서 한 1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고 기존 수술은 근육의 손상이 약간 있지만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어서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입원 기간도 기존 수술보다 상당히 짧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 방법이 기존과는 좀 굉장히 다르고 뭐 입원 기간 같은 경우에도 적고 출혈도 좀 적다라고 하셨는데 환자분들이 받으실 때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술에 이제 단방향 그리고 양방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단방향 척추 내시경술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단방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단일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내시경 수술이고 단일공, 그러니까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0.7mm, 0.7cm에서 1cm 정도 되는 구멍 하나를 뚫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흉터도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조직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가장 중요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근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방향 그 다음으로 사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과 함께 설명 좀 더 들어볼까요? 네네. 이제 적응증에 대한 얘기인데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근데 튀어나온 디스크가 위아래로 이제 이동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마비나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없어서 뒤쪽에서 뼈를 갈아내어서 감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고 나서 뭐 허리 질환이 개선된 사례와 함께 좀 더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좀 보시면 네. 네, 5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진단은 소위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죠. 그래서 요추 5번, 6번, 그러니까 요추 5, 천추 1번인데 5, 6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전에 이제 명절에 이제 상당히 좀 무리를 하셨고 그때부터 허리 통증하고 그리고 다리 증상, 다리로 저림이 심해졌던 환자분이셨고 발목으로 약간의 마비가 있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화면 주시면 네, 이제 이게 내시경 화면인데 좌측 사진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 조각이 보이고 이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집게, 척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집게로 터진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사진이죠. 네, 다음 사진으로 볼까요? 네. 그래서 좌측이 수술 전이고 이제 우측이 수술 후인데 왼쪽에 새카맣게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였는데 이제 잘 제거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공간이 이제 좀 넓어져 있는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52세의 명절에 전을 붙이시다가 저희가 너무 앉아 계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환자분 김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리 아프죠. 네, 그리고 명절 때 음식을 집에서
직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반가운 소리네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이제 주부분들께서는 뭐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특히나 외래에 누가 해야 되죠, 그러면? 사서 드셔야죠. 사서 먹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명절에 어쨌든 다치셔서 지금 수술까지 받고 괜찮아지셨지만 굳이 무리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제 허리 통증이 벌써부터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늘 무리는 안 좋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전화 받아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77세고요. 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걸으면은 한 10분만 걸어가면은 오른쪽 응치뼈 있는 데가 아픈 게 아니고 뻐근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걸어가면 또 한 10분 가면 또 그렇고 또 그 잠깐 쉬었다가 또 가면 또 그렇고 이제 뭐 어디가 평상시 집에서 뭐 생활하거나 이럴 때 어디가 아프거나 뭐 저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단 한 가지 걸을 때 그렇게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뻐근해서 그냥 당시 불편해. 그거 한 가지. 지금 불편한 게 그거 한 가지 증상만 있으신 걸까요? 예. 네. 저리거나 아프거나 뭐 이렇게 전혀 없고요. 걸을 때만 꼭 그래요. 네. 네. 원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마 뭐 앞쪽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시고 전화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세요. 제가 앞서도 이제 협착증하고 디스크의 증상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거짓말같이 앉으면 증상이 없어져서 꾀병처럼 남들이 보면 꾀병같이 그렇다면서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걸어가면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앉는다고 하시는 거는 이제 허리를 굽힌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에 앉으시든 뭐 쪼그려 앉으시든 그렇게 했을 때 증상이 사라지시거든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시고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치료로도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간다고 무조건 수술을 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척추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77세이신데 목소리도 너무나 젊게 들리시고 지금 증상도 듣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라고 들었는데 협착증일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셔서 이제 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럼 내용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단방향 살펴봤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양방향은 이제 이중곡 내시경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 단방향 내시경과 비교했을 때 적응증이 훨씬 넓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개는 단방향에서 쓰는 그런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협착증 그리고 뭐 전방전이증 이런 거의 퇴행성 척추 질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적응증이 이제 단방향 내시경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넓어졌다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튀어나온 디스크가 위아래로 이동이 심한 경우, 그리고 양측 신경이 모두 다 양측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양측이 다 눌리는데 그런 경우에도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 그리고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있어서 뒤쪽에 후방감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뒤쪽에 뼈를 갈아서 뒤쪽에서 신경을 넓혀줄 필요가 있을 때 좋은 적응증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방향보다 양방향이 조금 더 증상이 심할 때, 뭐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 있을 때도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개선된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사진 보여주시면. 네, 6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직업이 택시 기사셨거든요. 진단은 지금 위에 사진 보시면 새카맣게 이제 신경공이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6개월 전부터 좌측 다리로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이제 지금 증상은 좌측이셔서 뭐 오른쪽 다리로 운전을 하시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통증 자체가 굉장히 심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멍을 2개 사용하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중앙에 이제 볼록한 것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신경인데 이제 다 신경 구멍이 신경공이 다 넓혀진 걸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다음 화면 주시면 좌측이 수술 전인데 노란 원 안에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신경이 충분히 감압이 잘 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택시기사의 직업 특성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 종일 아무래도 좀 앉아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모두 좀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운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택시기사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밤새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당부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1시간에 한 번은 차를 세우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잠깐 하셔야 된다고. 그런 간단한 스트레칭이 크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세우는 걸 참 이제 싫어하시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사무직이라든지 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서 잠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거든요. 잠깐 일어나셔서 기지개 켜듯이 스트레칭만 조금 해주셔도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스트레칭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1시간에 한 번씩 공부하다가 일어나고 1시간에 한 번씩 그 운전하다가 세워서 스트레칭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추간판 탈출증이 개선된 사례도 한번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7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전형적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셨죠. 근데 요즘에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고 학교들에서 급식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급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그 조리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셨었고 5년 전부터 다리 뒤로 저리고 당김 증상이 심해지고 최근 6개월 사이에는 5분만 걸어가도 앉아서 쉬어야 된다. 앉아서 쉬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방금 전화 주셨던 그 77세 남자 환자분하고 이제 거의 증상이 비슷하시죠. 5분 정도만 걸어가도 앉아서 쉰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진 보시면은 위에 사진에서 신경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심하게 눌려있는 소견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래 사진은 수평 단면인데 거의 신경이 다 막힐 정도로 심한 협착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우측이 그러니까 두 사진 다 이제 감압이 된 사진인데 신경이 널찍하게 잘 감압된 소견 보이고 있고 다음 화면 주시면 이제 좌측이 수술 전, 우측이 수술 후인데 거의 막히다시피 되어 있던 신경이 이제 넓혀진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70대 분이었고 다음은 40대 분의 이제 추간판 탈출증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서 있을 수도 없는 정도의 통증으로 오셨던 분인데 43세 남자분이셨고 요추 4, 5번 마디에 좌측으로 디스크가 터졌는데 아주 크게 밑으로 흘러내린 디스크였었죠.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았는데 골프를 쳤고 그 이틀 골프 치고 나서는 허리만 좀 아팠는데 이틀이 지나가면서 허리 통증이 더 극심해지면서 다리로도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MRI 상에서
저렇게 크게 디스크가 파열된 소견 보였고 좌측에 보시면 집게를 가지고 터진 디스크를 이제 꺼내주는 사진이고 그리고 우측은 이제 디스크가 잘 제거된 내시경 소견입니다. 다음 사진 주시면 이렇게 좌측에 크게 새카맣게 있던 디스크가 우측에서 이제 제거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급성으로 갑자기 다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 치료받고 나서 골프 다시 치고 계실까요? 치셔도 되나요? 근데 골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워낙 그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그 뒤에 골프를 다시 칠 수 있느냐. 골프 네. 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 시즌은 제가 쉬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시즌은 쉬고 이제 뭐 여름이 지나든 겨울이 지나든 그 다음 시즌에 또 뭐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골프는 좋은 운동이긴 한데 골프를 하기 위해서 코어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그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좀 개선된 치료가 잘 됐던 예후가 좋았던 그런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이 사례는 뭐 개인들의 상태나 어떤 환자의 어떤 뭐 몸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다친 상태 등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척추 내시경술로 척추 질환에 도움을 받은 사례들 좀 살펴봤고요. 허리 통증, 허리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치료하는 내시경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허리 질환과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척추 내시경. 허리 질환의 원인을 알아보는 게 먼저고요. 허리 통증, 다리 저림까지 모두 허리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통증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원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술을 통한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또 궁금한 내용들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부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46번님의 문자인데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주무실 때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 중입니다. 허리 수술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염려가 되네요. 어머님 나이는 지금 모르겠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령 환자의 허리 수술 괜찮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네요. 아까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90세가 넘는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다들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을 잘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컨디션이 뭐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실제 나이에 비해서 신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다음에 현재 나이도 안 나와 있으시고 한 부분이기는 한데 80 초중반 정도까지는 웬만하면은 수술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거의 90이 가깝고 90이 넘으시다라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이 없으시면 아주 간단한 수술적 치료로도 크게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중요하실 거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컨디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진짜 표면성의 나이가 아니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 나이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신체 나이가 얼마나 좀 지금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척추 내시경술이 일반 수술에 비해서 이제 회복 기간이나 뭐 장점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한번 주셨는데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주고 계셔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기존 수술과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나아졌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의 발전 방향은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술 같은 경우는 절개도 크고 그리고 이제 허리 근육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은 만큼 수술 후 통증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걷기 시작하고 하는 것도 훨씬 더 빠르시고 그만큼 퇴원과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의 정상 조직을 많이 해치지 않는다라고 좀 듣겠고 혹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줄 정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은 누구나 다 생기고 하지만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작은 치료로 그리고 치료 후에도 회복이 빠르고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할 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력 운동 이런 거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줄로 길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매주 주말 오전 8시에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